지금은 이제 4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5년 차 되고요. 네. 회사 창업한 지는 8년 차입니다. 처음에는 진로교육회사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아이템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심이라는 서비스로 바꾼 거라서요. 네. 그 작심이라는 걸 한 지는 이제 4년 조금 넘었고, 작년 기준으로 네. 이제 요번에 가결산 나왔는데 네. 저희가 310억 조금 넘었습니다. 310억이요? 그 전에 그 진로 상담 교육 네. 하실 때는 한 어느 정도 매출이었나요? 그때는 사실은 거의 매출이 없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1억에서 3억 사이? 네. 연. 네, 연. 네, 월이 아니고 연이요. 네. 저는 이제 대학교를 안 가고 네. 바로 이제 사회에 나왔는데요. 바로 사회에 나와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24살에 네. 이제 회사 나와서 그쯤 창업을 한 것 같아요. 네. 사회생활 한 4년 정도 하시고. 그쵸. 아. 네. 20살 때부터 4년 빡세게 하고요. 네. 제가 팀원에 입사할 때는 직원이 20명도 안 됐었어요. 21살에 네. 이제 인턴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부선. 인턴 사원으로 영업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걸 영업하나요? 그 소셜 커머스가 처음에는 오프라인에 있는 레스토랑에 이제 상품들을 온라인에 쿠폰화 해가지고 맞아요. 판매하는 그런 채널이었어요. 깎아주는 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오프라인의 레스토랑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쿠폰을 네. 50% 할인된 가격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영업을 주로 했었어요. 아, 네. 창업자가 이제 4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4명이 회사 설립한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 네. 직원이 20명도 안 될 때 제가 그 회사에 이제 인턴으로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냥 그러고 이제 한 1년 정도 다닌 거죠. 네. 그러니까 직원이 이렇게 800명 넘는 회사로 성장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지역 확장팀 팀장이라 그래서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 안정화시키는 작업들을 했었어요. 팀원에서. 네.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복귀를 했는데 이제 회사가 M&A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승진 기회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그룹폰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제의가 와서 네.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 제가 21살에 팀원에 들어가서 네. 22살까지 일하다가 네. 22살에 그룹폰에 한국지사 들어가서요. 네. 23살까지 일하다가 네. 나와서 이제 그 창업을 해서 이제 제가 25살 12월 23일 날, 네. 24살 12월 23일 날 네. 군에 입대를 한 거죠. 회사를 창업한 상태로. 아, 그럼 영업에 좀 강점을 가지고 계셨나 봐요. 그쵸. 저는 이제 팀원에서 이제 영업사원으로 하면서 이제 그룹폰에서도 영업사원이었고, 네.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그 영업 기반으로 이제 그 하는 어떻게 네. 보면은 중고등학교에 전화해서 네. 이제 우리 이런 다양한 강사들이 있는데, 한번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런 강사들의 그런 직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영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 회사가. 네.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창 막 강사들 많이 파견 보내고 네. 회사가 성장하는데 중간에 제가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네. 이제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하고 네. 사회 나왔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가 좀 이 신기한 경험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네네. 그래서 그 팀원이나 그룹원 출신에 관련된 책을 고졸 학생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런 경험을 했다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강의 문의가 와서 이제 중고등학교 책을 내서. 네. 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가니까 선생님들께서 혹시 그 이런 직업의 사람들 아냐 또 이런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 아냐라고 물어보셔서 네. 제가 이제 그런 직업군들을 섭외해서 중고등학교로 보내주다 보니까 아 이제 국가에서 이런 청소년 진로교육 관련된 쪽으로 네네. 이제 예산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네.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그 사업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요. 네.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진로교육 사업을 하게 된 거죠. 막 이런 지금 310억, 300억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쵸. 예. 사실 회사가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뛰어든 건 아니고요. 예. 저는 이제 군 입대하기 전에 회사를 누군가에게는 맡겨놓고 갔었어야 됐어요. 네. 근데 그 맡겨놓고 가려고 했던 그 대표님이 저희 회사에 있던 직원들을 데리고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와. 이 회사를 맡기고 갈 사람을 군입대 3개월 전에 다시 구해야만 했었고 운이 좋게끔 구했지만 인수인계 자체를 다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군입대 정말 그 직전까지 군에 그 훈련소 들어가는 직전 제가 306 보충대 마지막 기수인데 네. 들어갈 때까지 핸드폰으로 일하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도 안 됐으니까 영업력도 당연히 회사에 없을 것이고 회사 매출의 대부분의 영업을 제가 했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가 입대하면서 그 매출이 확 급감하면서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제가 뭐라도 전역하면 해야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매일매일 빚이 쌓이고 있었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할까 고민하다가 네. 너무 아쉬우니까 전혀 다른 사업하기에는 너무 아쉬우니까 네. 진로 다음이 진학이니 이 친구들이 진학 관련된 그런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한번 해보자 네. 해서 뭐 그때 당시에 카페를 할까 스터디 카페를 할까 독서실을 할까 뭐 스터디룸을 할까 고민하다가 네. 그 군대에서 아이템을 찾아서 이제 전역 3개월 전에 작심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런칭하게 된 거예요. 작심이란 서비스가 뭔가요?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독서실, 스터디 카페 네. 이 사업을 저는 작심 독서실, 작심 스터디 카페 토즈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고. 그쵸. 그때 당시에는 제가 1호점을 론칭할 때 네. 그 토즈라는 회사가 한 200호점 넘게 있었어요. 네. 그게 엄청 큰 회사였잖아요. 그쵸. 썬데이 토즈라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쵸. 그게 토즈에서 일요일마다 모여서 회의하던 회사라서 썬데이 토즈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썬데이 작심 아직 없죠. 아니,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아, 그런 거구나. 네. 그 토즈 전에는 그거 있었잖아요. 민들레 영토. 네. 아세요? 네, 알아요. 네. 저도 생각보다 나이가 좀 많이 들었네요, 이제. 아, 예. 네. 맞아요. 민들레 형태였고요. 예. 거기서 발전한 게 이제 모임센터에서 예. 이제 모임센터에서 또 발전한 게 이제 프리미엄 독서실 문화예요. 아, 프리미엄 독서실. 네. 24살에 군대를 갔다고 하셨죠? 그 26에 네. 나와서 네. 빚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내가 가진 돈은 없고 작심을 해야겠다. 네. 라고 작심을 했는데 네. 돈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은 회사를 설립 자체를 자본금이 24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그럼 이거 이제 프리미엄 독서실을 할 수 있는 돈이 아닌데. 그쵸. 네. 처음에 이제 돈이 없다 보니 그렇게 설립을 했고 이 처음 창업한 이 진로교육 회사가 수익이 안 되니까 네. 이제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서 새로운 아이템을 생각한 게 작심인데 네. 이건 오프라인 공간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프라인 만들 돈도 없으니까 생각을 한 게 이제 A4 용지에다가 네. 그 지인들이나 이런 주변의 인테리어 회사나 이렇게 부탁해서 3D 맥스로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네. 이걸 가지고 제가 만들고 싶은 독서실을 컨셉을 다 정리한 다음에 네. 건물주들, 상가주들을 찾아다녔어요. 뭐라고요? 이 당신이 이제 앞으로 네. 저를 믿고 이 프리미엄 독서실 시장이 커질 텐데 네. 이 건물에 시설비를 투자해 주시면 네. 제가 이 종이에 있는 이대로 이 공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한 명 한 명 설득을 하러 다닌 거예요. 네. 그래서 1호점이 제가 직영점이 아니라 네. 1호점을 가맹점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아이디어만 가지고. 예, 그쵸. 아, 영업력이 진짜 네. 대박이네요. 3D 맥스랑 가지고 건물주는 어떻게 만났대요? 진짜 그냥 주변에 이제 뭐 작은 아빠, 네. 뭐 지인, 뭐 이렇게 다 소개받아가지고 건물주 아는 사람이 예, 있다고? 한 분 한 분 소개받아가지고 다 네. 가서 브리핑하고 막 까이고 브리핑하고 까이고 이걸 반복하다가 네. 결국에는 이제 한 분이 네, 믿어주신 해봐라. 거죠. 네, 그래서 가맹점을 하면은 네, 그럼 가맹점에서 그 수익 쉐어 방식으로 하신 건가요? 네. 처음에는 단발성 인테리어 수익이 생겼고요. 네.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 이제 인테리어 비해서 이제 회사가 마진을 어느 정도 네. 보잖아요. 그게 수익이 있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는 로열티, 네. 네, 매월 들어오는 로열티 이렇게 두 가지로 아.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렇게 이제 좀씩 쌓여서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할 만도 해요. 네, 그죠?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1층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메인 대로변에 있는 권리금 있는 건물들이 아니라 네. 저희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걸 갖고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면도로에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고층에 예.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주차도 필요 없고 애들이니까. 네, 주차도 필요 없죠. 애들이 오거나 학생들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찾아서 브리핑을 했고 그런 건물주들이 어차피 넣을 컨텐츠가 없으니까. 그죠. 없죠 네. 거기에. 그래서 독서실을 이제 넣으셨는데 그게 잘 돼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건물주를 설득한 자체도 진짜 기가 막힌데. 네. 그럼 여기에 이제 독서실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동네 사람이나 네. 학생들한테 어떻게 알렸을까요? 이게 이제 어쨌든 마케팅할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알려야 되니까 네. 공사 과정을 네. 되게 열심히 회사 블로그에다가 썼어요. 블로그. 네. 어. 블로그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대치동에 독서실이다. 네. 그러면 그 대치동에 독서실이 생긴다. 이거를 공사 과정부터 오픈 때까지 한 6개, 네. 7개 포스팅을 올려요. 네. 차근차근 바뀌는 모습을. 네. 그러면서 한두 명이 그걸 계속 보더라고요. 대치동 독서실 이런 네네네. 네. 근데 대치동은 그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경쟁이 치열한데 치열하겠죠. 저는 1호점 자체를 청주에서 시작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청주에 또 그 동네가 그렇게 블로그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네.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네. 상위 노출되는 게. 아,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냥 올리면 그냥 상위 노출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남동이라는 동네 아세요?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네. 왜냐면 강릉시 포남동이니까. 네. 포남동 독서실 내가 가려면 포남동 독서실 검색해 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그러면은 공사 그러면 거기에 몇 개나 있겠어. 네. 없으니까. 그래서 상위 노출이 바로 돼요. 아. 진짜 신기한 건데 그때 저도 알았어요. 아,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그 외곽이나 지방은 이렇게 그냥 인원이 많이 안 들어와도 상위 노출이 되네. 그래서 되게 열심히 올리니까 그거 네. 보고 오픈하고 바로 만실됐어요. 딴 거 한 게 없어요. 네. 제가 보니까 이거 빠르게 늘리고 뭐 매장을 확보하고 이런 거는 네. 아무리 광고해도 안 되고 네. 그냥 장사가 잘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성공의 그냥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장사가 잘 되면 뭐 예, 그게 끝이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작심 1호점 이 매출 가지고 다음번 설득할 때는 훨씬 쉬웠겠네요. 그쵸. 네. 1호점에서 이만큼 뽑아요. 하실래요? 지방에 뭐 넣을 컨텐츠 있어요? 없지. 네. 네. 그리고 제가 이거 할 당시만 하더라도 네. 10개의 경쟁사가 있다면 10개의 인테리어 컨셉이 전부 모던했어요. 모던한 스타일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클래식한 컨셉으로 클래식한 컨셉. 예, 클래식한 컨셉으로 그 처음으로 네. 이거를 시도를 했는데 네. 이제 하기 전에 말 많았죠. 야, 클래식은 독서실이랑 안 어울려부터 시작해서 클래식한 스타일에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예를 들면은 한번 검색해 봐도 될까요? 네. 아, 약간 해리포터 느낌으로.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보들리안 도서관이라는 곳에서 그 컨셉을 가지고 와서 네. 이제 클래식한 컨셉으로 이제 키 컬러도 이제 해리포터 보면 이제 뭐 부엉이 네. 그리고 골드 네이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혜와 철학과 부를 상징하는 뜻이래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골드 네이비 부엉이를 잘 심볼로 만들어서 네. 그 독서실에 입혔는데 네.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저희 쪽으로 이제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히다. 네. 아니, 인테리어가 기가 막혀요. 네. 저런 거는 근데 옥스퍼드 그런 느낌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아,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지? 그러니까 사실 그 돈이 없다 보니까 네. 돈이 많았었으면 아마 이런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돈으로 뭘 해보려고 했었겠죠. 네, 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는 조금 더 이런 금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생겼는데 네. 과거에 나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계속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도 확실한 차별이 아니면은 나는 돈을 때려 박아야 되니까 네. 완벽한 차별이 뭐 있을까 고민하다가 남들은 다 모던하니까 전 클래식으로 했고 네. 남들이 다 대치동, 분당, 강남에, 목동에 매장 낼 때 네. 그들이 안 내는 집중 안 하는 데가 어딜까 하다 보니까 지방이었고 그래서 저는 지방에다가 매장을 먼저 마케팅을 집중했고
남들이 한 평 공사할 때 네. 막 400만 원 받을 때 네. 저는 이제 한 200만 원, 230만 원 받으면서 완전 이건 앞으로 시설 경쟁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해서 미리 제가 하방을 막으면서 네. 이제 빠르게 갔던 게 지금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시고 1호점 내시고 네. 지금 몇 호점까지 하세요? 지금이 이제 한 410호점 정도 이제 넘어갑니다. 400호점. 네. 그 400호점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신 거예요? 이제 4년 정도 조금 넘었죠. 와. 4년 조금 넘었죠. 이 중에 직영도 있어요? 네, 직영이 지금 이제 64개 정도 있습니다. 64개 직영과 나머지는 이제 300 몇십 개가 네, 가맹점입니다. 가맹. 네. 그럼 인테리어랑 로열티 받는 거고 거기는? 네, 그쵸. 직영점은 나오는 수익을 가져가고, 네, 로열티는 달달이 받나요? 네, 매월 이제 작년에 이제 9월부터 5%로 변경했고요. 네. 매출이 5%.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고정 매출로 30만 원 받다가 이제 중간에 30만 원 플러스 이제 10만 원 네. 이제 받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5%로 변경했는데 우선은 처음에 제가 매장이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네. 한 분 한 분 설득할 때마다 네.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도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매장 운영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저희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직영점 낼 때까지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독서실을 운영하다가 저희 매장을 내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더욱 저희 말을 이제 신뢰를 못 하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한 경험의 노하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공부한 경험으로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게 사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누구나 인테리어는 예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예쁘게 하는 거를 넘어서서 진입장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경쟁 고민하는 업체. 게 이제 제일 힘들었죠. 지금은 이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네. 어떻게 보면은 차별화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저는 인테리어는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고 저희보다 예쁜 것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고 네. 마진은 더 박해질 거니까 네, 네. 진입장벽을 저는 쌓아야 되다 보니 저는 자기주도 학습하는 사람들의 사교육비를 절감시켜주는 것으로 교육회사들과 제휴해서 우리 독서실에 오면 컨텐츠를 주는 거를 차별화 전략으로 해서 지금 하니까 저희가 재작년 말부터 네. 예, 교육 콘텐츠를 제휴해서 했는데 네. 이게 또 완벽한 차별이 돼서 작년에 네. 남들은 성장세 다 꺾일 때 네. 저희는 오히려 지난달 12월에는 매장을 저희가 15개 오픈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달에 9개 오픈하거든요. 투자를 안 받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중간에 네. 매출이 150억 될 때까지 네. 투자를 한 번도 안 받고요. 아, 그리고 그 이후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기회가 닿아서 저희가 이제 시리즈 A라고 해서 55억 투자를 1차로 받았고 네. 그리고 1년 뒤에 저희가 이제 약 150억 정도로 네. 해서 시리즈 B 투자를 해서 2번 유치를 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받은 거예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이제 그 벤처 캐피탈에서 이제 저희 기사를 보고 네.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투자자가 오셔서 받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벤처 캐피탈과 이제 그 자산운용사를 같이 해서 저희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00억? 그럼 이거를 임대해서 늘리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매입을 하세요? 건물을? 네. 저희는 이제 가맹점주님들 중에서 네. 대부분이 이제 저희는 좀 특이한 게 절반 정도가 임대고요. 절반이 건물주 상가주세요. 네. 그래서 본인 건물에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본인이 사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본사가 그 직영으로 하는 곳은 사서 하진 않고요. 네. 그러면은 현금이 많이 묶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장 이제 속도가 중요하니까. 네, 건물주랑 수익 쉐어하는 모델로 현금이 최대한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유동성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매장을 늘리고 있어요. 네. 코로나 때에는 좀 매출이 많이 주셨나요? 어때요? 영향이 있었나요?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런 그런 도서관
네. 그리고 아파트 커뮤니티, 그리고 대형 학원 이런 카페들이 문을 닫고 네. 취직을 못 하다 보니까 그죠. 저희 쪽으로는 이제 9월 둘째 주까지는 이제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9월 둘째 주 이후에 이제 매장 정지하고 문 2주간 열게 돼 있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는 9시까지 네. 이제 오픈하는 걸로 이제 막히다 보니까 네. 저희들도 조금 타격은 있는데 다행히도 네. 이제 그런 먹는 거나 이런 운동하는 시설이나 이런 데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진짜 공부의 의지가 네. 엄청나요. 그래서 진짜 다행인 건 네. 그렇게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많이 타격을 안 본 게 네, 오히려 매출이 작년도에 저희는 매장 가맹점이 전년도 대비 올랐거든요. 네. 늘어나는 속도가. 그래서 그러니까 다행이죠. 아니 300몇 억을 300 얼마라 그래? 310억이라 그러셨나요? 200억 정도 투자 받았고 네. 저희가 410억 아니 정도. 매출이. 이제 저희가 310억. 그러니까요. 네. 300억 매출까지 4년 만에. 그럼 150억까지는 그냥 자체로 속도 올려가지고 그냥 키운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왜냐면은 공사 들어가면 네. 인테리어 단발 수익이 들어오고 이 가맹점 하나 낼 때 받은 돈을 네. 한 번에 내보내는 게 아니라 네. 45일에서 60일 텀으로 네. 돈이 쪼개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장이 늘어나면 돈이 회사로 들어왔다 나가니까 네. 이 한 달 반에서 2개월 사이에 돈을 이렇게 융통할 수 있게끔 굴러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잘 유통을 했죠. 공사식 단계에 따라서 돈이 이렇게 쪼개서 나가는데 그쵸. 들어오는 건 한 번에 들어오니까. 네, 들어오는 거가 나가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와요. 한 네. 번에 들어온 거 아니지만 예를 들면 지점을 만들려고 하는 A라는 원장님이 네. 매장을 내는데 50%가 저희에게 입금을 해주면 저희는 뭐 30%가 먼저 나가는 거죠. 네, 네, 하도 업체한테. 네, 네. 그런 식으로 돈이 계속 돌다 보니까 저희가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외부 투자 없이 네. 이 자본금도 24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자본금도 1억 2천 뭐 1억 5천 뭐 2억 5천 3억 7천 이렇게 꾸준히 늘려 나가면서 네. 이제 투자를 나중에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다행히 인풋하면 아웃풋이 나오는 비즈니스여서 네. 그렇게 이제 벌면서 갈 수 있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처음엔 인테리어 회사였네요. 그쵸. 그래서 투자 받는데 네.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게 단순히 인테리어 회사 아니냐. 너네가 어떻게 IT 기업이냐. 네. 너네가 어떻게 업사이드가 있고 상장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첫 번째 투자 때는 그래도 무난하게 받았는데 네. 두 번째 투자 때 사실은 한 9개월 걸렸어요. 그 설득하느냐고. 어떤 걸로 설득할? 그러니까 우리 아이템이 인테리어 업이 아니다. 우리 프랜차이즈 회사 아니다. 네. 근데 사실은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건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건 인정하지만 네. 우리는 이 시장이 커질 것이고 이 시장이 커지면서 그 이면에서 헤게모니를 가져갈 거다. 근데 어떻게 가져갈 거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창업하면 항상 들어가는 게 키오스크예요. 네. 그 회원관리 프로그램.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작심뿐만 아니라 이 키오스크 회사들을 네. 만들어서 네. 이 시장이 무조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들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0여 개 브랜드에서 네. 저희 거를 쓰고 있어요. 네. 키오스크를요? 네, 그쵸. 근데 지금 앞으로 더 많이 쓸 것이고 저희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음식점 오픈하면 전단지로 이제 광고 안 하잖아요. 그죠. 이제 앱에서 광고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독서실이 아직도 전단지로 광고하거든요. 근데 이 앱에서 여러 브랜드들의 좌석을 예약하게 되고 네. 이벤트 페이지도 여기서 예약할 수 있게끔 앞으로 바뀔 거거든요. 한 2년, 3년 안에.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데에 작심은 1단계다. 라는 거를 계속 어필하면서 이제 투자자를 설득해서 네. 이제 이 앱이 되면 좌석의 비효율을 비어있는 좌석들을 우리가 프로모션해서 그거를 판매해서 또 쉐어할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나오니 이 고정 로열티뿐만 아니라 직영점에서 나오는 수익뿐만 아니라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 야놀자가 아니라 야공부하자 같은 예. 약간 그런 거네요. 네. 거기는 이제 모텔을 그걸로 한 거고 그쵸. 여기는 이제 독서실을 그걸로 할 수 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PC방, 넥슨이나 넷마블이 하고 있는 관리 프로그램 회사들이 네. 성장한 과정도 우리가 빗대어서 표현해주고 그러면서 이 설득하는 과정이 사실 되게 힘들었죠. 네. 그러니까
독서실. 세상에. 대박인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독서실이라고 하면은 뭐 옛날 한물 간사업 아니냐. 네. 뭐 이제 되냐. 학생도 없는데.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좀 다른 게 네. 그 이제 고성장기에서 이제 저성장기로 돌입하면서 이제 공실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 그죠, 그죠. 네. 그게 저희는 또 기회로 봤고 학령 인구는 줄어들지만 이제 학령 기간이 늘어나면서 취업을 되게 다 늦게 해요. 그러면서 실제 저희는 체감을 못 하고 있거든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를. 네. 네. 왜냐면 요즘에 공무원 성인도 주기도 하고. 네. 그죠. 성인도 공부를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요. 그리고 계속 자기 개발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저희도 기회로 봐서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목표는 뭔가요? 저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주도 학습하는 사람들을 좀 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간을 더 잘 만들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들에게 사교육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절약시켜주고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고민하면서 그런 공간을 더 잘 만들도록 하는 게 지금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